안녕하세요. 해남 고구마 사랑 빵 최준성입니다. 오늘은 그 고구마 밭에 있는 벌레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환경 적응성하고 광 보상력이 뛰어난 다른 약물에 비해서 병해충의 발생 정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약을 안 해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작물로서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뭐 기상 이변들이 많고 재배 환경이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로운 병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종류와 그다음에 방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금 지상의 벌레와 지하의 그 고구마에 직접 피해를 주는 벌레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부, 즉 잎줄기에 피해를 주는 그 충해로는 벌레로는요, 뭐 복숭아 흙 진딧물, 고구마 뿔나방, 박각시나방, 뭐 꽈리허리, 노린재, 뭐 잔나방, 뒷날개 흰밤 나방, 뭐 섬섬메뚜기 등등 담배 거세미 나방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은 뒷날개 흰밤 나방이에요. 얘가 6월부터 발생을 하는데 사실 8월 이때 넘어가면 뭐 평당 한 20마리만 넘어가면 잎줄기 다 갉아먹고,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잎줄기가 부족해서 다시 밑에서부터 잎줄기를 올려내요. 고구마를 키우질 못하고, 그러면 상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얘네는 반드시 6월 7월 넘어가서 평당 뭐 서너 마리만 된다, 눈에 띈다 그러면 반드시 방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인 고구마 수확을 할 수 있고요. 뒷날개 흰밤나방 성충 크기는 약 한 20mm 되죠. 뒷날개 부분에 하얀 무늬가 있어요. 애벌레 길이는 일령일 때 한 뭐 3mm, 4mm 이랬다가 연놈들이 그 한 5령까지 이빨이 크면 거의 5cm가 넘고 거의 6cm 가까이가 되죠. 어떻게 생겼냐면 그 사진에서 볼 수 있지만 등 윗부분이 양쪽으로 검은 점이 쌍으로 이렇게 쫙 나열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 성격을 보면 이제 25도 온도에 이제 알은 한 5일, 애벌레는 한 19일, 성충은 한 11일이었는데요. 성충 한 마리당 총 산란수가 한 220개, 엄청나게 나눠요. 그래서 한번 포장에 발생하면 굉장히 빨리 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먹어댑니다. 그래서 그 9월 상순 정도 되면 최고의 발생량을 보이니까 반드시 방제를 7, 8월에 마무리 져버려야 됩니다. 그 얘네들은 그 하루에 그 거의 50 내지 90 뭐 제곱 센티미터를 먹어대요. 고구마 잎을. 낮에는 뭐 고구마 잎 뒤쪽이나 줄기에 붙어 있다가 아침이나 저녁 그리고 흐린 날에 나와서 잎을 가해야 하거든요. 섭식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마리 눈에 띌 때, 그 다음에 고구마 잎에 빵꾸 났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담배 거세미 나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밤나방과에 속하는 담배 거세미 나방은 뒷날개 흰방 나방하고 같이 이제 고구마에 직접 가해하는 농업 해충이죠. 뭐 고구마뿐이 아니라 사실은 배추도 밑에 똑똑 뿌리 있는 부분 줄기가 연결된, 그래서 배추에도 피해를 많이 주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호주, 일본, 중국, 뭐 열대, 아열대, 온대까지 광범위해요. 얘네는 서식 범위가. 그래서 가해하는 기주의 종류는 뭐 방식성으로 여러 가지, 콩, 땅콩, 녹두, 뭐 케일, 배추, 뭐 고추, 가지과, 옥수, 발행이 안 먹는 게 없어요. 안 먹는 게 없는데 고구마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상순쯤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늦어요. 그리고 9월 상순쯤,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금일도 확률이 크죠. 얘네도 뭐 마찬가지로 장마 끝나면 방제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 한 4 내지 5회 발생하거든요.
뭐 유충 번데기로 월동해요. 그래서 3세대 이후부터는 8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경에 발생하는데 한 2일에서 15일 정도로 온도에 따라서 바로 부화를 해버리죠. 근데 이제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육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수명은 뭐 한 12일, 수컷은 15일 정도죠. 그리고 유충들이 이제 집단 얘는 서식하거든요. 낮에는 얘들은 특별하게 또 얘들은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낮에 피하고 밤에나 새벽에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뿔나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애벌레리가 19mm 정도 돼서 약간 작은 편이에요. 근데 암흑색이죠. 몸쪽 앞은 검은색이고 뒤쪽은 흰색이죠. 1년에만 4 내지 6회 발생하고요. 묘상에 알을 낳고 얘들이 이제 위험해지면 빠르게 도망가요. 애벌레는 희한한 놈들이에요. 실을 토해갖고 입을 반으로 접고 그 안에 숨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갉아먹고. 그래서 눈에 잘 띄어요. 얘네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네도 이제 살충제 풀에서 방지하죠. 발생 초기에는 이제 잎사귀를 뚝 따갖고 바깥 가장자리에서 밟아 죽여도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섬섬해뚜기나 기타 몇 개가 있는데 지상부에서는 요 정도만 잡아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지하부죠. 지하부로 내려가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군뱅이는 저한테 문의도 많이 와요. 어떻게 하면 잡는, 약을 쳤는데 못 잡았다 등등등. 그래서 군뱅이는 따로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군뱅이 종류는 이제 큰 검정풍뎅이, 참검정풍뎅이, 뭐 애풍뎅이 뭐 이런 것들이고요. 가장 많이 주는 건 큰 검정풍뎅이가 이제 우리한테 많이 피해를 줍니다. 1년에 1회 발생하고요. 10월 중순부터 땅속으로 들어가요. 깊이.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내죠. 그리고 이놈들이 6월, 7월, 8월까지 지표 가까이 올라오면서 고구마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여름 고구마 일찍 캐는 여름 고구마는 사실은 군뱅이 피해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늦게 캐는 10월 달에 캐는 고구마들, 얘네는 많은 손상을 입고 상품같이 떨어뜨리고 아주 엉망이 되죠. 그래서 얘네를 잡는 방법이나 기타 예방 방법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들이 많고 중요하니까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군뱅이 관련해서는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충입니다. 선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고구마 뿌리 혹선충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데요. 당근에도 혹선충이 있어요. 땅콩 뿌리에도 혹선충이 있고, 한번 혹선충이라는 검색어로 사진을 찾아보고 그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런 것이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미리 피해를 고구마가 입어놓으면 혹선충 피해가 입으면 그거를 열개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 혹선충의 피해를 입으면 걔네들이 그대로 그 파인 자리가 크기 때문에 열개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고구마 뿌리 혹선충 비율이 가장 많아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감수율이 얘네 때문에 고구마 피해 입는 것도 한 10% 이상 감소가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얘네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가면 수백 개씩 알을 낳기도 하고 고구마에 기주하고 그러니까요. 얘네는 이제 뿌리 속에 침입해요. 그래서 고구마를 만드는 걸 저해하고 고구마가 짧아지거나 짤록해지고 터지기도 하고 금가기도 하고 외형이 나빠져요. 또 흑갈색 병반이 생겼다가 썩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 피해를 입으면 식물체 줄기 생육도 나빠지고 아랫부분이 누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들도 뿌리 흑선충도 한 번은 제가 달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의외로 뿌리 흑선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고구마가 되게 못생겼네 뭐 이러기만 알지, 고구마 밭이 멀쩡한데 좋은데 물빠짐도 좋고 이런데 왜 우리 고구마가 안 예쁠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뿌리 혹선충의 영향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방아벌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방아벌레는 고구마 표피에 이렇게 구멍이 철사를 이렇게 뚫은 것처럼 뽕뽕 나는 게 이제 방아벌레 피해인데요. 사실은 방아벌레는 성충이고, 이 성충은 피해를 안 줘요. 피해를 안 주는데 그 유충,
요충이 이제 철사벌레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독립부리를 가해하죠. 그래서 1mm 내지 뭐 1cm까지 작은 구멍을 내는데 상처 깊이는 아주 다양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처로 인해서 이제 묘상에서 흰비단병, 뭐 곰팡이 2차 감염 이렇게 부패의 원인이 되죠. 글이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품성 저하, 뭐 저장성 떨어지고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철사벌레의 방제법이 현재 없어요. 고구마에 등록된 약제도 없고, 다만 이제 경종적 처리로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토양 내에 이제 산란을 방지해야겠죠. 지금 뭐 쓸 수 있는 거는 감자에 사용되는 뭐 철사벌레 걔네 약을 쓸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관리 방법으로는 토양을 좀 건조하게 관리하면 재배가 끝난 후에 그럼 철사벌레 생존하기 좀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철사벌레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습한 데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딧물인데요. 진딧물은 사실은 진딧물 자체는 하우스에서는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노지에서는 사실은 크게 바람 불고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진딧물 피해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진딧물이 중요한 이유는 얘들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거죠. 바이러스 옮기기 때문에 진딧물 피해는 가급적이면 안 입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해충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지성부에서는 담배거세미나방, 뿔나방, 그 다음에 뒷날개 흰밤나방 등이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요. 지하부에서는 사실은 선충하고 군뱅이죠. 근데 이제 지상부의 거는 눈에 띄고 하니까 이해가 빨라서 그런지 그거는 뭐 약만 하면 되니까 방제 약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군뱅이하고 선충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고 그래갖고 군뱅이 한번 선충 한번 따로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방법이라든가 예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시간에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